안녕하세요. 오늘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충격적인 제보와 사법부 내부의 움직임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비화폰 서버에 포렌식이 성공하면서 사법부까지 연결되는 통화 기록이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왜 이 사안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지 알게 되실 겁니다. 비화폰과 조희대 캐비닛. 먼저 핵심은 비화폰입니다. 국가기밀 통신망인 비화폰 서버에서 중요한 자료가 확인됐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대통령실과 사법부를 연결할 수 있는 흔적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대통령실이 이미 조희대 사태와 관련해 공감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도 심상치 않습니다. 법사위원장이 내란 세탁소라는 발언까지 하며 조희대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죠. 이런 흐름은 단순한 정치 공세를 넘어 실제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 증거가 나온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장 회의의 파장. 당정대가 강하게 움직인 직접적 계기는 전국 법원장 회의였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회의에서 전국의 법원장들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등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집단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입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의문이 큽니다. 국민 다수는 사법부 스스로 성찰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법원장들은 기득권을 지키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과 지규현 판사의 행보는 침묵으로 일관해 헌정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의심케 했습니다. 수원 브라더스와 내부 불신. 법원 내부 불신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원 브라더스라 불린 3명의 영장 전담 판사들. 이들이 특정 사건 영장을 반복적으로 기각하면서 특검 수사와 충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원이 큰 압박을 받았고 내부에서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부터 이어진 사법농단의 그림자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뿌리. 사법부가 왜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가? 그 뿌리를 추적해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윤석열 특검 수사 과정에서 판사들이 큰 굴욕을 당했다고 느낀 뒤 집단적 방함이 생겼다는 겁니다. 협조했더니 우리만 바보 됐다는 심리가 쌓였고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까지 불신하는 정서로 굳어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활용해 특정 성향 판사들을 요직에 앉힌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사법부가 중립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여기서 비롯됩니다. 비화폰 통화의 의미. 다시 비화폰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비화폰은 상대방이 일반 폰이라도 통화할 수 있는데 녹음 시도를 하면 시스템이 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포렌식에서 확인되는 통화 기록은 사법부와 권력 핵심 간 연결 고리를 드러낼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김건희, 노상원 등 주요 인사와의 통화가 확인된다면 조희대 사태의 폭발력은 훨씬 커질 것입니다. 조희대 캐비닛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재판부 논란. 법원은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안은 모두 법관이 맡고 대법원 상고도 허용되는 구조입니다.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법원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사법부가 왜 내란 사건에까지 제동을 거는가? 스스로 떳떳하다면 특별재판부든 특검이든 왜 두려워하는가? 법원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부가 과거 권력과 얽히며 만들어온 구조적 문제,
그리고 기득권 집단의 자기방어 본능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판단했습니다. 사법부는 성찰이 아닌 변명과 저항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사법개혁입니다. 내란 수사를 막는 자는 곧 내란 공범이라는 말처럼 법원이 국민 앞에 서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